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그리고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자, 시장이 약간 약세 흐름을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자체적으로 집안이 좀 시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미국 그 부채 한도, 네, 그 우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침체의 우려가 또 계속 나오죠. 또 재밌는 거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뭐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봐도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영화 제목 같아요. 예,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리다 이것처럼 그걸 반대로 돌려놓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영향을 조금은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봅니다. 예. 미국 시장은 좀 급락을 좀 했죠. 뭐 1% 정도 내렸는데 뭐 최근 흐름에 봐서는 뭐 그 정도는 그렇게 뭐 아주 뭐 투심을 망가뜨릴 정도의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은 그 FOMC 결정, 이 회의는 시작이 됐는데 금리 결정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겠죠. 내일 새벽에 이제 보게 되는 건데 2시 반쯤에 진행이 되니까 네, 그걸 앞두고 이제 조금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양한 곳에서 뭐 이렇게 또 새롭게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방은행 관련해서 네,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그 JP 모건의 CEO가 은행 그 위기는 없다라고 이렇게 뭐 큰 소리를 좀 냈는데 오늘은 또 그 말이 무색하게 하루 만에 또 그 지방은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뭐 야구 명언이 생각날 정도로 네, 안 좋은 게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발언들 또는 논평들이 나오면서 또 이 우려가 계속 가중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또 이슈도 맞물리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FJ 인덱스를 이렇게 봐도 또 다시 중립으로 또 빠르게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FOMC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투심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됐고 우리 시장에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시장 오늘 또 오전에 수급 현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다 매도 우위를 하고 있고 환율은 오늘은 살짝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만기약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 어제하고 반대로 네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개인들 매수가 저는 잘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상승인데도 한 3,400개밖에 빨간불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는 한 350개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1,200개 거의 뭐 반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정이 나올 때 겁먹고 도망가고 포기하지 말고 옥석을 가려봐라 그런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다 실적이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이슈에도 좀 연결이 돼서 그 시세가 이어지는 애들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지금은 잘 버티고 흐름도 견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오늘 좀 특징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아침에 뭐 히토류 관련 히토류에서도 2차 전지랑 연결된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죠. 또 일례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그 유니온도 그렇고 뭐 동국 RNS 얘는 히토류랑도 연관이 있지만 이것만 기억나실 겁니다. 네, 얘는 2차 전지가 관련이 있다. 공시에도 나왔습니다. 매출에 2차 전지 관련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 세라믹 용기 만드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관련이 있다 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 프로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오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이 지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엔터주들 오늘 뭐 하이브도 그렇고 또 뭐 JYP도 그렇고 다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또 하나 볼 거는 충전 테마들도 좀 계속 반응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곡물 협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 뭐 신송홀딩스라든가 뭐 팜스토리라든가 뭐 누보, 미래생명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그런 게 강세 출발했던 거. 그런 게 이제 오늘 오전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너무 긍정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드립니다. 예를 쉽게 드리자면 저는 항상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이브 뭐 군대 간다, 해체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꼰두박질 친다 뭐 이랬지만 그때 오히려 역으로 네 오히려 수입원이 다양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멤버들은 잘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이 창구가 많아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네,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시장을 볼 때 너무 고지고대로 보지 마시고 좀 약간의 역발성으로 보는 게 필요한 그런 오전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좀 밸런스를 항상 맞춰주십니다. 자, 이제 오후장 전략 포인트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앞서 하이라이트 때도 잡아주신 제목이 이제 디폴트와 FOMC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FOMC를 더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근거들도 궁금하고요. 이제 오후장에 대한 키워드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그 FOMC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 결정이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채 한도도 미국의 좀 이 경제적인 흔들림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둘 다 이제 경제 문제라고 보지만 일단 부채 한도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결 구도 뭐 그쪽도 뭐 여당 야당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지금 뭐 협상 안 한다 뭐 이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려고 정말로 네 안 하겠어요. 물 밑에서 또 살짝 할 겁니다.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인가요? 그때도 그랬었고 작년에도 잠깐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게임이라고 치면은 블러핑을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정치적인 협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FOMC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FOMC가 다음 달에도 있지만 내일 나오는 이 결정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지금 크잖아요. 25bp를 한다는 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결을 하더라도 시장은 환호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5bp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뭐 뉴스에서 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못을 갖고 이렇게 막 박잖아요. 네, 못을 한번 박아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망치는 들고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FOMC 결정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래도 긴장을 늦추는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나 또 FOMC 위원들이 여태까지 봤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뭐 할 일이 남아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더 의미 있는 뭐 지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다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은 어쩌면 25bp를 하더라도 살짝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투심을 어떻게 자극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부채 한도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살짝 뒤로 살짝 무시하면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정말로 그게 협상이 안 돼서 뭐 부도 난다 큰일 나는 상황까지는 가겠지. 아주 큰일 나는 쪽까지는 안 가겠더라도 네, 그래도 뭐 일단은 조금 네, FOMC보다는 저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이 챗GPT 영향으로 뭐 미국의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좀 폭락을 했다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약간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메가스터디라든가 메가MD나 바닥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가뜩이나 지금 뭐 이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좀 뜨겁고 그렇지만 일단은 저출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도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수익이 좀 떨어지는 걸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좀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12일인가요? 뭐 입국 심사를 다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다 폐지를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 백신 증명하는 거 여행에 좀 불편을 주는 것들을 다 지금 해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5월 8일부터라고 이제 들었는데 자, 이제는 리오프닝이 아니라 일상 회복이 본격화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면은 중국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관련해서 실적이 좌우되는 종목들은 좀 약간은
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의존한 것들보다는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시장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어떨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엔터 컨텐츠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오후가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해 주던 종목들 목표가에 도달된 게 있습니다. 총 3가지 종목이 되겠는데요. 한일화학과 ST팜, 태광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한 상태이고 2차로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익절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 44%, ST팜 11%, 태광이 6%대가 되겠는데요. 이 3가지 종목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일화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매매는 저는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도, 그러면 하지 마시고, 어디서 접근을 했는지 보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못 쫓아가면 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제가 이제 아마 21,60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무조건 차트의 기술적인 것만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의 내용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걸 본 다음에는 회사를 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실적도 괜찮고 지금 페라이트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저평가 이슈와 함께 상한가를 가고 나서 지지라인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연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60%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자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회사가 재무도 탄탄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저는 상한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운이 좀 약간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한가가 이렇게 마감이 됐으니까 저희가 1차 목표가 이후에 처음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44%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아주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상한가가 만약에 풀려서 2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은 수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하면 내일 목표가 33,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33,000원 부근 내일 갭 뜰 겁니다. 33,000원이 정확하게 안 오더라도 내일 갭을 만약에 띄운다면 거기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3,000원 목표가 그리고 내일 만약에 그 이상으로 간다면 목표가는 또 한번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T팜, 요거는 바이오 관련해서 학회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좀 밀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제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 92,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실적이 잡히는 몇 안 되는 그 바이오 기업이라고 했죠. 자, 요것도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면 다음 목표가 이제 98,5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태광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광은 우리가 수익률은 좀 낮을 거예요. 근데 왜 18,500원이죠. 이렇게 잡아놨냐면 이 회사가 좀 무겁습니다. 회사는 정말 좋고 중기로 봐도 괜찮은데 일단은 가야 될 길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일부 수익을 한번 실현하시라고 18,500원으로 잡았는데요. 다음 목표가는 19,500원 설정하고 19,4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중기로 봐도 저 2만 원 위에서 놀아도 고평가다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3가지 종목 다 2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주셨고요. 얼만큼 올라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추천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쫓는 것보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좀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려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브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AI, 챗 GPT 관련해서 좀 이슈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후에 시세가 좀 나오다가 지금 쭉 빠져서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탈출하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보면은 올해까지는 적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올해 이제 예상 매출이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분기 흑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크라고 해서 마케팅하고 테크놀로지, 이 마테크라고 하는데, 이 마테크 분야에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이런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서, 고객사들한테 이런 우리 고객들의 경험을 갖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뭐 KB라든가 신한금융그룹, 특히 이 금융 관련 메이저들 우리나라에 그런 대부분의 회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네이버에서 그 서치 GPT 공개한다는 그런 수의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뭐 41,000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래로 3분할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요. 또 손절에 대한 부담도 비교적 36,500원, 물론 손절은 싫겠지만 36,500원 이렇게 로우 리스크고, 기대할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좀 약간 하이 리턴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 오브젠을 갖고 왔습니다. 네, 오브젠 오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마치게 하십시오. 신상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